자, 그래서 이거 저거를 안 지워지는 걸 썼네. 자, 이제 워스트인데 이거 실수했다. 자, 월드 워스트 EV 겁나 투명. 자,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총체적 난국, 독일 브랜드의 위기.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총체적 난국이면 그 EQS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얘의 문제점들이 그런 EQ 시리즈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으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 대표들 중에서 제일 워스트가 그럼 거기서 또 워스트는 뭐냐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봤죠. 계속 워스트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제일 워스트야. 어그로가 아니고 진짜로.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몇 번이나 다뤘던 이유가 ID4 자체를 다룬 것도 있지만 이 ID4라는 차로 인해서 보여지는 독일 브랜드들, 유럽 브랜드들의 지금 전기차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와 그 환경들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차가 아닐까라고 해서 월드 워스트 EV의 ID4를 뽑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 얘가 MEB 플랫폼 기반인데 400V 시스템이에요. 800V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400 동일하게, 그러니까 휠베이스도 동일하고 차체 크기도 거의 비슷해요. 뭐랑 니로 EV랑 올뉴 니로 EV랑 이 차량은 시스템 전반의 스펙과 차체 크기, 인포테인먼트, 편의 사양이 비슷한, 아니 오히려 니로 EV가 얘보다 더 좋아요. 예. 그런데 자 보자고요. 물론 니로 EV도 걔는 근데 EGMP 플랫폼은 아니니까 400V 시스템이지만 얘는 MEB 플랫폼 베이스인데 400V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좀 뭐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어차피 150kW짜리 들어가니까 모터 그럴 수 있다. 근데 자 공차 중량. 자 방금 여러분 첫 번째로 저랑 베스트 코스트 퍼포먼스 카에서 올뉴 니로 EV 보고 왔잖아요. 걔 공차 중량 몇이었죠? 1.7톤 1700kg이었어요. 얘 몇이죠? 2.15톤 2144kg입니다. 얼마나 차이 나죠? 450kg 차이 납니다. 450kg. 450kg이 어디서 늘어난 걸까 도대체 쟤는. 브랜드 무게라고요. 450kg이. 이 차를 왜 월드 워스트 EV라고 제가 뽑았느냐. 폭발해서 암살자 보낸다고 보내라 그래. 내가 혼내줄 거야 진짜. 앉혀놓고 내가 훈계할 거야. 자, MEB 플랫폼인데 MEB 플랫폼은요 EGMP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EGMP, EK, 프로젝트명 EK 플랫폼. EGMP 플랫폼이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MEB는 왜 있다구냐 이거야. 경쟁사의 B 플랫폼 차량, 니로 EV 같은 거 보다 못한 시스템 구조와 성능, MEB지만 400V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MEB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EGMP는 EGMP가 보여주는 가치가 명확해요. EGMP는 모듈화된 시스템, 극강의 효율, 가벼운 경량화, 그 모듈화로 인한 경량화, 800V 시스템으로 인한 초급속 충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확장된 경험을 공간적으로 하게 해주는 V2L. 하지만 이 차는 같은 형제 플랫폼인 MEB 플랫폼을 채용해 놓고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150kW의 310N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적으로 니로 EV와 동급의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니로 EV보다 모터 회전수가 좀 안 되고 뭐 무게가 훨씬 무거우니까 이 차를 원활하게 굴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죠. 자, 무거운 차체. 굉장히 무겁죠. 2144kg. 동급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니로 EV보다 450kg이 무거워요. 450kg.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배터리도 볼게요. 배터리 굉장히 큽니다. 82kWh 배터리가 달려 있어요.
니로 EV 몇이었죠? 64.8. 그죠? 대략적으로 18kWh 배터리가 더 장착이 돼 있는데 주행거리는 똑같아요. 무거워서 더 안정적이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왜 가벼우면 좋아했지? 무거워서 안정적인 거는요. 그게 다운포스면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 공기로 눌러주는 순간적인 힘은 무거워야 되는 게 맞는데 차 자체는 무조건 가벼워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BMW나 M이나 AMG 왜 알아줘요? 가벼워서. 걔네들 왜 최고라고 했어? 가벼워서. 여태까지 내연차를 얘기할 때는 독일 브랜드 가벼우니까 최고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무거우니까 좋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란 말이지. 그럼 이중잣대.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4대주의라고 합니다. 4대주의. 그쵸? 험머 EV가 짱이네. 그럼 4톤이니까. 그죠? 이런 거야. 뭐 덤프트럭 끄셔야지. 그러면 25톤짜리. 그죠? 말이 안 된다. 그치? 카본 알루미늄 합금 떡칠해가지고 무게 낮추는 거 솔직히 누가 못하냐 이거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차값을 비싸게 받으면 돼. 차값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 뭐 그동안 노력해온 모터스포츠에서의 어떤 그 브랜드 저런 거나 뭐 광고나 이런 효과들이 있었겠지만 브랜드 파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정말 기술만 가지고 대결하는 시대가 왔어. 전기차 시대는. 그쵸? 정말 기술력만 가지고 대결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500kg 가까이 더 무거운 거야. 쟤네들이 기술이 더 없었다는 소리야 사실은. 근데 그냥 그 기술 없음을 마테리얼로 해결을 하고 돈을 더 받고 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도 사실 내연차에서도. 그렇죠. 리망, 네베라 이런 거 카본 떡칠이에요. 카본 떡칠하면 누구나 좋은 차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얼마가 된다? 가격이 미치는 거지. 이제 카본으로 차대 샤시를 만들겠다? 샤시만 2, 3억 할걸요? 하지만 지금 EGMP도 아니야. 지금 니로 EV 같은 경우 어때요? 기존의 내연기관 샤시에다가 때려놓은 거야. 심지어는. 그러면 여러분 내연기관 샤시랑 전기차 샤시랑은요. 공간의 자유도 자체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 샤시에다가 EV 시스템을 얻는 게 더 어렵고 더 무겁습니다. 더 무거워야 돼 그게. 근데 얘는 ID4는 전기차 샤시예요. 전용으로 만든 샤시야. 근데 니로 EV는 내연기관 샤시예요. 근데 니로 EV가 지금 450kg이 더 가벼워. 근데 동력 성능은 비슷해. 그 외에 기타 편의 사양이나 어떤 기능적인 사양들은 니로 EV가 압도합니다. 얘를. 주행거리 똑같아. 가격은 얘가 더 비싸. 얘는 현대로 치면은 이제 미들레인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 본격적인 EGMP 라인업들하고 같은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뭐냐? 드럼 브레이크. 2.15톤이나 나가는 차가 드럼 브레이크다. 통풍도 없어. 왜 이렇게 됐느냐? 독일 브랜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죠? 경차도 지금 뒷브레이크를 디스크로 어떻게 하면 바꿀까들 그러고 있는 판국에 2.15톤이나 되는 차가 그리고 회생제동도 제일 약한 차들 중에 하나인 차가 드럼 브레이크 얼마 전에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 공도에서 그냥 간단하게 실험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연기 풀풀 나더라. 연기 풀풀 나는데 괜찮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지. 이거는 뭐 돈을 받았거나 진짜. 상식적으로 자기가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그걸 억지로 그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면 나는 그건 뭘 받았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폭스바겐에서 차를 내주는 조건이 그건가? 드럼 브레이크 실드 치라고? 그래서 나한텐 차를 안 내주는 건가? 모르겠어요. 뭐 뒷거래 뭐 이런 것까진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금전적인 문제가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맞아요. 독일에 오히려 현대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찐 스펙 매니아들? 그러니까 스펙에 약간 뭐라 그래? 너무 집중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야말로 스펙에 막 되게 연연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중반부터 아이오닉 5 이런 거 보고선 독일 매거진들이 난리 났었거든. 나스오토랑 아우토 스푸트 그쪽이랑 막 맨날 독일 브랜드 정신 차려야 된다. 현대 전기차 막 미친 듯이 좋다 막 난리 났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아직도 저러고 있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디자인도 사실 제가 볼 땐 전형적인 중국 전기차 디자인을 그대로 빼다 봐가지고 저는 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이런 디자인 좋아하지 않는데 디자인이 이뻐서 살 수는 뭐 그건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그렇긴 한데 적어도 이 5,500 가까운 돈을 주고 이 차를 사는 건 저는 그 돈이면 그냥 아이오닉 5를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차급이 필요한 거면 아이오닉 5까지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니로 EV로 가셔서 비용을 세이브 하시고 그 비용을 저축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 스펙이면 정확히 스펙상 경쟁 차종은 볼트 EUV가 맞습니다. 네. 아니면 니로 EV랑도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양에서 좀 한 수 밀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지요. 중국에서 브레이크 문제 있다고 소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겠죠. 2.15톤 차가 뒤에 드럼 브레이크를 달아놨으니 저게 멀쩡할 리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공도 운용에서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스펙이면 일반 공도에서도 괜찮은 스펙이 아니에요. 위험해요. 독일 전기차 직발 주행거리 많이 나온다고 리뷰어들이 강조하던데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인가요? 직발 주행거리는 그냥 배터리 많이 실으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미 관성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전력 소비가 적기 때문에 그거는 현대도 그래요. 직발 주행거리는 현대도 잘 나와요. 그거는 애초에 제어 부분이 아니고 그냥 감은 당연히 전력 소모가 덜한 부분이라서 물리적으로 그건 기본적인 거라서 그건 논할 가치가 없고 이제 전기차 주행거리를 논할 때는 복합 코스에서 복합적인 오르막 내리막이 섞여 있는 곳에서 얼만큼 가느냐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네들의 모터 스위칭 배터리 제어 기술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니까 독일 브랜드들이 지금 자꾸 어떻게 한다? 배터리를 많이 때려 넣어. 왜? 기술이 없으니까. 제어 기술이 떨어지니까 배터리를 많이 넣어요.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그래서 얘가 무게가 어떻다? 2톤이 넘는다. 근데 현대는 얘랑 같은 급의 차가 무게가 어떻다? 1.7톤밖에 안 돼. 무슨 딱히 경량화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내연차 셰시니까. 그걸 만약에 더 경량화를 한다. 전기 전용 플랫폼으로 더 가벼워질걸요? 100kg는 더 빠질걸? 뒤로 EV 그 무게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독일 전기차하고 지금 현대 기아의 전기차랑 같은 스펙상에서 놓고 보면 무게 차이가 500kg가 난다는 소리야. 500kg가 넘게. 그 정도로 기술 차이가 지금 심하다.